안녕하세요. 3과 연계된 논술형 문항 제작 발표를 맡은 수학교사 유현정입니다. 저의 논술형 문항 제작 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들 한번 저희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는 수업과 평가를 준비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신뢰성,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점수에 대한 반응이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다 보면 그리고 이걸로 학생들의 등급이 나눠질까?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평가의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평가해야 할까요? 먼저 두 문항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학과 논술형 수행평가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의 문항이랑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지식을 결합한 형태의 문항입니다.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더 재밌어 보이시나요? 두 문항 다 제가 실제 수행평가에서 사용했던 문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좀 더 재미있고 저에게도 좀 의미 있게 다가온 문항은 지금 보시는 이 문항입니다. 뒤에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문항 자체의 내용이 실생활하고 연계돼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수학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수업과 평가 과정 모두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명 수포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나는 수학 안 해, 수학 못해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 문제와 수업 활동을 보고 이거는 좀 할만한데? 수학이 이런 곳에도 쓰이나?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평가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과제 설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가, 문항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단순 과제라고 말한 이유는 저희 연수에서 지향하는 바인 수업과 과정과 평가 모두를 논술형으로 포함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 과제 설계 과정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저의 과제 설계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평가할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이 안에서 어떤 소재로 평가 문항을 만들 수 있을지 소재를 찾아서 문항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문항을 제작한 뒤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충분히 참여하고 나면 제작한 문항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합니다. 수업을 구상하고 났으니 이제 진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지금 제작해 놨던 그 문항이 얘네가 이 문항만 보고도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한 뒤에는 평가 문항지를 실제로 제작하고 제작한 후에 학생들한테 제시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가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저는 지금 이 논술형 문항에서 저는 실용수학을 가르쳤고 공간 단원에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공간 단원의 평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공간 단원은 이 기하에 해당합니다. 기하에서 시각에 따라 평면과 입체는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를 활용한 미술 작품 속에는 평면 및 입체와 관련된 수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내용 요소는 도형의 관찰과 도형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형의 관찰과 도형의 표현 모두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수행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성취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도형의 관찰 성취 기준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모양은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미술 작품에서 평면 및 입체와 관련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이 부분에 가장 핵심을 두어서 과제를 설계했습니다. 도형의 표현에서는요. 입체 도형의 겨냥도와 전개도를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겨냥도와 전개도를 이용하여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이용하여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에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겨냥도와 정계도를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행 과제를 제작하였습니다. 평가할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소재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교과서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실용수학의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용수학 교과서를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서를 함께 보시면 공간 단원에서 첫 번째,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도형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주지시키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예술 작품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 후에는 외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틀림으로 도형을 담아내는 외상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이 외상이 실제로 어떤 실생활 물건 속에 사용되는 예시가 교과서에 함께 나와 있고요. 이 외상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재를, 이 활동을 먼저 보았어요. 이 활동을 먼저 보았는데요. 이 활동을 보시면 학생들이 지금 평면 좌표의 점을 부채꼴 모양의 좌표에 대응시켜 가면서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 원통 거울을 놓았을 때 원통 거울에는 이렇게 좌표 평면이 늘어져 있지 않은 모양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요. 이 활동에 숨어져 있는 수학적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활동에서 제시되는 수학적 원리는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개념이 숨겨져 있다. 즉, 부채꼴 모양의 좌표 평면 그림에 표현된 각 점과 원기둥 거울로 옮겨져 나타내는 각 점이 1대1 대응으로 짝지어진다라는 것이며, 격자로 표현된 좌표 평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부채꼴 모양의 좌표 평면으로 이동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학생들 활동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논술형 문제로 녹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1대1 대응이 된다면 격자로 표현된 좌표 평면과 부채꼴 모양의 좌표 평면이 같은 도형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학생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얘를 실생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재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세계 지도와 지구본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구본에 나타나져 있는 지도랑 세계 지도에 나타나져 있는 지도가 과연 정말로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이 내용이 수학에서는 1대1 대응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봐야지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문항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